혹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어제랑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월급은 250만 원. 네, 많지도 적지도 않은데 이게 10년 뒤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혹시 없으신가요? 세상은 막 앞으로 달려가는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바로 그 기분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이 막막함을 끝내줄 히든 카드가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위즈덤박스 출판사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윤술 작가의 AI 에이전트가 내 월급을 번다. 부제가 아주 시선을 끄는데요. 네, AI로 하루 1시간 일하고 10배 효율의 파이프라인 만드는 법. 아주 도발적이죠? 사실 요즘 이런 AI 활용법에 대한 책이 정말 쏟아져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처음엔 또 비슷한 이야기겠거니 했는데 이 책은 접근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점이 달랐나요? 단순히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요가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작가 본인이 AI를 만나서 어떻게 사고방식 자체를 바꿨는지 그리고 1인 기업가로 성장했는지 그 과정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거든요. 아, 단순한 기술 소개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핵심 비결을 파헤쳐보는 걸 넘어서 이게 정말 우리 삶에 적용 가능한 이야기인지 한번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AI를 뭐랄까 신입사원에게 일 시키듯 대한다고 지적하는데요. 네, 단순한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실수죠. 사실 이거 읽으면서 좀 찔렸어요. 저만 해도 챗GPT한테 이거 요약해줘, 이거 정리해줘. 거의 이런 명령만 했거든요. 하하, 제 개인 비서처럼 쓴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통찰입니다. 아, 그런가요? AI를 단순한 손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뇌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책에 아주 재미있는 비교가 나오는데요. 네. 작가 본인도 처음엔 챗GPT에게 그냥 주간 보고서 작성해줘 이렇게 막연하게 시켰다가 정말 형편없는 결과물을 받았다고 해요. 딱 우리가 하는 실수네요. 그렇죠. 그러고는 역시 AI는 아직 멀었네 하고 창을 닫아버리죠. 맞아요. 그런데 같은 시간 작가의 동료는 AI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야 할 성과 3가지가 뭘까? 오. 혹은 경영진 입장에서 가장 흥미로워할 데이터 분석 관점은 어떤 게 있을까? 라고요. 아,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네, 해줘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 순간 AI는 단순 업무 도구가 아니라 나의 전략을 함께 고민해주는 컨설턴트가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건 그냥 질문 방식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AI를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 거의 철학의 변화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내 밑에 있는 직원이 아니라 나와 동등하거나 혹은 나보다 더 뛰어난 파트너로 인정하는 거니까요. 근데 솔직히 질문 하나 그렇게 바꾼다고 결과물이 극적으로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99%의 사람과 상위 1%를 가르는 지점이라고 책은 말해요. 아, 정말요? 보고서 써줘 라고 하면 AI는 그냥 인터넷에 있는 평범한 보고서 양식을 긁어와서 단어만 바꿔주거든요. 핵심 목표랑 가장 관련이 높은지 우선순위를 매겨서 제안합니다. 아하. 생각의 결과물이 아니라 생각의 과정 자체를 도와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작가는 이걸 생산성 레버리지라고 표현하는데요. 반복 작업 시간을 95%에서 5%로 확 줄이고요. 네. 그 아낀 시간으로 더 중요한 것, 즉 전략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5%에서 95%로 늘리는 것. 이게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와, 생산성 레버리지. 그러니까 AI 덕분에 생긴 시간을 또 다른 단순 작업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오직 인간만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생각에 집중할 기회를 얻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같은 8시간을 일해도 누구는 8시간 내내 이메일 정리하다 끝나고 누구는 10분 만에 AI한테 그런 일을 맡기고 남은 7시간 50분 동안 새로운 시장 기회를 분석하고 있는 거죠. 1년 뒤면 정말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겠네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AI를 대하는 마음가짐은 이제 바꿨다고 치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걸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들려니 막막하잖아요. 글쓰기는 너무 고통스럽고 디자인은 전문가 영역 같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이 책에서는 이 문제를 챗 GPT랑 캔바 이 2가지 도구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 이 두 툴은 이제 너무 유명해서 다들 써보셨을 것 같아요. 이 책만의 특별한 활용법이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이 책의 진짜 강점은 단순히 이런 툴이 있어요 하고 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거든요. 그럼요. 두 도구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시너지를 폭발시키는지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요? 자, 예를 들어서 직장인을 위한 시간 관리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막막하네요. 일단 홍보 문구부터 써야 하고 이미지도 만들어야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오는데요. 그렇죠. 보통은 거기서 포기하죠.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챗GPT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역할 부여요? 네, 너는 지금부터 10년차 카피라이터야.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30대 직장인의 가장 큰 고충 3가지를 알려줘 라고요. 오, 그럼 AI가 잦은 야근, 번아웃, 성장의 정체 같은 키워드를 뽑아주겠죠. 그럼 다음 단계로 갑니다. 다음 단계는 뭐죠? 이 3가지 고충을 자극하면서 내 강의를 듣고 싶게 만드는 인스타그램 홍보 문구 5가지 버전으로 써줘. 하나는 유머러스하게, 하나는 불안감을 자극하게. 단순히 홍보 문구 써줘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페르소나랄 감정선까지 다 지정해 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5개의 전혀 다른 톤의 카피가 순식간에 만들어지죠. 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5가지 카피에 각각 어울리는 시각적 콘셉트와 캔바에서 검색하면 좋을 키워드를 추천해줘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키워드까지요? 네, 그럼 AI가 유머러스한 카피에는 정신없이 돌아가는 시계 일러스트가 좋겠다. 캔바에서 비지오피스 카툰으로 검색해봐라. 이런 식으로요. 와, 이건 그냥 도구를 쓰는 걸 넘어서 거의 AI를 제 전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고용할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그럼 그 가이드를 가지고 캔바에 가서 템플릿만 고르면 끝나는 거죠. 과거에 기획자, 카피라이터, 디자이너가 며칠씩 하던 일이 단 1~2시간 만에 완성되는 겁니다. 엄청나네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이렇게 쉽게 대량으로 콘텐츠를 만들면 세상이 다 비슷비슷하고 영혼 없는 AI표 디자인으로 가득 차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요. 품질의 문제 말이죠.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소위 말하는 캔바 느낌, AI 느낌으로 도배되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저자도 그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역할이 창작자에서 큐레이터, 즉 결정하고 편집하는 사람으로 바뀐다고 강조해요. 큐레이터요. 네, AI가 10개의 시안을 10분 만에 만들어주면 당신은 그 중에서 우리 브랜드의 결에 가장 맞는 것, 타겟 고객의 마음을 가장 잘 흔들 수 있는 것을 골라내는 안목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죠. 선택과 편집의 영역이군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로고 색깔에 맞게 살짝 바꾼다거나 문구의 뉘앙스를 조금 더 날카롭게 다듬는 최종 활용정종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AI는 당신의 창의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증폭시켜주는 장치가 되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생각의 전환, 그리고 강력한 실행 도구까지 갖췄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죠. 돈 문제죠. 네,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버는가? 책 4장 제목이 AI 지식자산으로 월 1,000만 원 버는 공식이던데 솔직히 좀 자극적이잖아요? 이게 진짜 가능한 얘기인가요? 하하, 가능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콘텐츠가 나빠서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시장에다 열심히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이라고 책은 지적합니다. 여기서 AI의 진짜 무서운 능력이 드러나죠. 어떤 능력이요? 바로 돈 되는 시장을 데이터로 찾아주는 능력입니다. 작가 본인 경험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네,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주제로 전자책을 써서 팔았는데 3개월 내내 노력해서 번 돈이 월 10만 원이었대요. 월 10만 원이요? 네, 그런데 좌절하지 않고 AI에게 질문을 바꾼 거죠. 요즘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돈 내고 배우고 싶어하는 주제가 뭐야? 그런데 아직 전문가가 많지 않은 블루오션은 어디지? 시장 조사를 AI한테 시킨 거네요. 그렇죠. AI가 웹상의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몇 가지 니치 마켓, 틈새 시장을 찾아줬고 작가는 그중 하나에 집중해서 콘텐츠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어땠나요? 첫 달에 바로 150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와, 같은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15배 차이가 난 거네요. 네, 방향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겨요. 이 책을 읽은 모든 사람이 AI를 써서 그런 틈새 시장을 찾기 시작하면 그 틈새 시장은 곧바로 레드오션이 되는 거 아닐까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만약 시장 진입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그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단계요? 바로 자동으로 팔리는 콘텐츠 퍼널을 설계하는 겁니다. 시장을 선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시장에 들어온 고객들을 나의 진짜 팬으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콘텐츠 퍼널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퍼널이 우리말로 깔때기잖아요. 네, 깔때기. 상상해 보세요. 맨 위에 넓은 입구는 당신의 무료 블로그 글이나 인스타그램 팁입니다. 수백 수천 명이 가볍게 보고 지나가죠. 아, 잠재 고각을 모으는 단계. 그렇죠. 그중 일부가 더 흥미를 느껴서 더 자세한 5가지 비법 같은 무료 전자책을 받으려고 이메일 주소를 남깁니다. 자, 이제 깔때기가 조금 좁아졌죠? 네, 관심 있는 사람들로 걸러진 거네요. 마지막으로 당신은 그 이메일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유료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을 제안하는 겁니다. 낯선 사람이 잠재 고객이 되고 잠재 고객이 구매 고객이 되고 결국 충성팬이 되는 이 전체 여정을 설계하는 게 바로 퍼럴입니다.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일회성으로 상품 하나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고객과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 그 자체를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AI는 이 퍼널의 모든 단계에 필요한 글, 이미지, 영상을 만드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죠. 예를 들어 AI에게 내 잠재 고객이 밤에 잠 못 들고 걱정하는 가장 큰 불안감은 뭘까? 이런 감정적인 질문이요? 네, 그 답변을 기반으로 이메일 제목과 내용을 쓰면 그냥 제 강의 좋아요라고 말할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정교한 시스템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하려면 결국 시간이 필요한데 직장인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가장 큰 문제죠. 책에서는 퇴근 후 단 1시간으로 두 번째 월급을 만드는 파이프라인 이펙트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여기서 인지노동의 이전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인지 노동의 이전이요? 네, 우리가 보통 일을 한다고 하면 생각하는 시간과 실행하는 시간이 다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측에서 말하는 시스템은 반복적인 실행은 물론이고 반복적인 사고 과정까지 AI에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생각까지도요? 예를 들어 매주 SNS에 올릴 컨텐츠 주제를 고민하고 글을 쓰고 이미지를 찾고 예약 발행하는 이 모든 과정을 AI 코파일럿에게 맡기는 거죠. 그럼 당신에게 남는 일은 뭘까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큰 그림을 그리는 전략적인 결정만 남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단순 실행자, 엑세큐터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지휘하는 설계자, 디자이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작가의 경험을 보면 이렇게 확보한 하루 1시간을 투자해서 3개월 만에 월 50만 원, 6개월 만에 월 150만 원의 추가 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다고 해요. 와, 이건 노동 시간을 늘려서 돈을 버는 방식이 아니에요. 한번 잘 만들어둔 자동화 시스템이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오는 거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파이프라인 이펙트의 본질입니다. 듣고 보니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버는 문제를 넘어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네요. 네, 맞아요. 시간에 쫓기는 삶에서 시간을 지배하는 삶으로 넘어가는 열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윤설 작가의 신간 AI 에이전트가 내 월급을 번다를 통해 반복되는 일상에 갇힌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AI라는 파트너를 만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되찾고 자동으로 수익을 내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 구체적인 여정을 따라가 봤죠. 네,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뇌로 대하는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챗GPT와 캔바라는 구체적인 도구로 아이디어를 빛의 속도로 현실화하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장 돈이 되는 시장을 공략하는 아주 상세한 실행 로드맵을 살펴봤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위대한 AI는 당신의 결정이다. 네, AI라는 슈퍼카가 있어도 어디로 갈지 핸들을 잡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듣고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지금 당장 작은 것 하나라도 실행해보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5년 뒤에 당신은 오늘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방송이 끝난 뒤 당신의 AI에게 던질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요?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 대신 당신이 AI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묻는 그 질문이 어쩌면 모든 변화의 진짜 시작일 겁니다.